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12일 토요일입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또 남창규 박사가 쓴 인체 파동 원리 책 소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남창규 박사가 쓴 인체 파동 원리 원리편과 치료편 두 권의 책을 이렇게 했는데요. 우선 책의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서 책을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부분들, 책의 표지라든지 글자체 뭐 이런 부분들이 되는데, 우선 뭐 여러분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겠지만은 그래도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이면에는 이런 작가와 또는 출판사의 고뇌, 고심이 들어있다. 보면은 표지 색깔이 흰색 바탕, 흰색이라는 의미는 순결, 청결, 가운의 의미가 있잖아요. 이런 의미 바탕 속에서 병원이 옛날에는 대부분 흰색, 정신병원이 흰색 이 벽지 색깔이 다 돼 있잖아요. 그 의미는 청결의 의미가 또 돼 있을 거고, 순결의 의미도 있을 거고, 그런 바탕, 실제 어떻든 가식적이지 않고 그냥 오로지 순수함으로 승부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표지 색깔인데, 그래도 뭐 전체적으로 다 흰색으로 하면 좀 밋밋하고 또 그러니까 식상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원리편에서는 청색, 치료편에서는 연두색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이해하시는 분들은 또 캐치하시겠지만은 미술이나 이런 디자인 쪽에서 전공하시는 분들은 이 청색의 의미는 제가 어디서 땄냐면은 삼성의 어떤 브랜드 로고가 바탕이 청색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삼성이라는 상징성이 1등 기업, 글로벌한 기업이다라는 관점에서 청색이라는 의미를 가졌고, 그래서 1등 브랜드 또는 인체 파동 원리, 이 치료 원리라는 부분에 있어서 또 파동 침이 하나의 침법에 있어서도 그렇고 치료 원리에 있어서도 제일이다 라는 관점을 권위적인 측면을 상징한다. 또 제가 세명대 대학 교수로 또 한의계에서 동국대학교 대전대 석사 인턴 레지던트 과정, 원광대 박사, 또 세명대 교수라는 이런 하나의 정통적인 과정을 다 밟았다라는 측면에서 어떤 정통성을 또는 교수로서의 가지는 권위를 상징하는 의미에서 어떤 이런 청색이라는 색깔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건 전부 다 뭐 저만의 그 아이디어는 아니고 제 판타블로 기법의 창안자인 이민 작가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언들을 많이 주셨고, 구체적으로 색상, 색도에 있어서도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연두색이라는 것은 네이버, 특정 기업을 지칭해서 죄송하긴 하지만은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린, 그 환경 또는 자연, 이런 힐링, 건강의 상징 색깔이 연두색이지 않느냐. 그래서 자연, 청정, 힐링, 건강의 측면에서 건강 서적이 대부분 또 이런 연두색을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치료편에서는 연두색 색상들을 사용했다. 그리고 인체 파동 원리라는 개념이 우리 몸에서 인체를 다루는 분야다 보니까 그 사람의 인체의 모습을 또는 인체 안에서 일어나는 파동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이렇게 파동이 쳐나가는 모습으로 사람의 인체를 그렸다라고 보면 되고, 지난번 동영상에도 언급을 했지만은 제가 원래는 인체 파동 원리라는 제목으로 쓰려고 했는데 처음 발견한 이 치료 원리에 대해서 또 제가 사사받은 박정부 선생님의 어떤 치료 원리를 남창규 박사가 정립했다라는 관점에서 그분의 의사
그를 존중해서 그분께서 남창규 박사가 쓴 인체 파동 원리라라고 제목을 쓰라라고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남창규 박사가 쓴 인체 파동 원리다라는 제목이 나왔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책등이라고 그러죠. 책등에서도 저는 어떻게 쓸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이 되는데, 나름 처음에는 뭐 고딕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색깔 굵기 이런 부분들이 되고, 제가 또 좋아하는 거는 원리편에서 요 꼭지가 뾰족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시선 처리에 있어서 남창규 박사가 쓴 인체 파동 원리라는 부분이 포커스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이미지를 어떻든 디자인적인 부분들을 촬영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남창규 박사의 어떻든 이게 왜 남창규냐, 실제적으로 뭐 이걸 자랑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게 남창규가 예를 들면 실제 그 전에 세명대 교수로도 또 많은 환자들을 데이터가 축적이 돼 있지만은 2005년 4월달에 제천의 개업 시내 개업해서 13년 동안 연간 4만여 명, 그 다음에 개원 13년 만에 총 55만 명의 환자를 진료하게 만든 게 어찌 보면 남창규가 잘났다 이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이 치료 인체 파동 원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사랑, 오작동, 균형, 이런 통증에 대한 재해석, 이런 관점으로 사람들을 치료하면서 이 인체 파동 원리가 세상에 특히 건강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한테는 자가치료용으로, 또 의료인들한테는 또는 우리 사람의 인체에 대한 통증에 대한 우리 몸의 생리나 병리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주는 그런 치료 원리로서 의미가 있겠다라는 관점에서 남창규 박사가 쓴 인체 파동 원리편과 치료편을 냈다. 그 다음에 표지 위에 보시면은 약간 훈민정음체가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 흰 바탕에만 돼 있으면은 또 밋밋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은은하게 베이스로 이렇게 훈민정음체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민 작가님의 그런 조언, 아이디어로 인해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 하나의 책이 나오기까지는 단순한 남창규만의 이게 아니라 뭐 박종구 선생님이라든지 또 김미경 실장님, 그 외 여러 가지 많은 추천서에 나오는 분들, 또는 추천서에 언급되지 않지만은 같이 동학의 길을 걸었던 양방 선생님, 전종숙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일반인 지도자들의 격려 또는 조언,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됐기 때문에 책이 나올 수 있었다라는 개념이고요. 또 표지편, 원리편 표지편 뒤쪽에 보면은 오작동의 해결책은 뭐냐? 결과적으로 인체 파동 원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뇌라는 거죠. 누가 인지하냐? 통증은 환부, 손목이 다쳤다고 해서 손목이 느끼는 게 아니고 뇌가 인지한다. 따라서 뇌에 인지하는, 통증을 인지하는 뇌만 속이면 되지 않느냐? 근데 속이는 게 근본 해결책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독자분들은 반문하시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인체 파동 원리가 얘기하고 있는 핵심 원리가 뭐냐? 오작동이라는 거. 인간은 죽었다. 우리 몸은 갇힌 웅덩이다. 다시 말해서 외부로부터 또는 내부로부터 생기는 통증에 대해서 우리 몸이 제어할 수 없다. 하나의 끊임없이 오는 오작동을 어떻게 할 거냐?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작동이 생기지 않게 하거나, 또는 오작동이 오더라도 우리 몸이 닫힌 웅덩이를 열린 웅덩이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열린 웅덩이로 만들어주는 방법은 이게 침이겠죠. 침을 놔서,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이렇게 합국자리에 침을 꽂았다. 이게 하나의 침병이 회오리 모양으로 돼 있어서 이 우리 몸에 있는 나쁜 통증 또는 이런 기운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이게 물코를 트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침을 꽂고 있는 동안에서는 물코가 트이겠지만은, 그러면 이걸 또 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원상의 상태로, 예전 상태로 돌아가겠죠. 작용 반작용이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근본적인 치료법이 있을 수 없다. 왜? 인간의 출발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그럼 공장에서 출고될 때 아마 불량품이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해결책은 뭐겠어요? 다시 리콜을 받거나, 아니면 그때마다 주기적으로 정비업소에 가서 정비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뭐 엄마 탓 아빠 탓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갈 수 없는 거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수시로 열심히 여러분들이 뭐 굳이 병원이나 한의원을 가기 싫다라고 하면 열심히 지압을 하시고 그것도 아니다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열심히 가까운 한의원이나 이런 인체파동원리 관련된 그런 한의원이나 이런 의료기관을 찾아서 도움을 받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희 한의원 오신 분들한테 내가 허리가 아파서 왔는데 얼마나 치료받아야 돼요? 라고 얘기하면 저는 평생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남창기 한의원이 여기 있는 동안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런 관점이다. 다만 방식에 있어서는 저는 한의원이니까 침이나 뭐 한약, 약침 뭐 이런 방법들이 되겠고 의료기관에서는 뭐 주사라든지 뭐 이런 물리치료 이런 방법들이 될 것이고 일반들은 지압이나 마사지 이런 방법이 되겠죠. 다만 그런 것들에 있어서의 어떤 우선순위, 효과에 대한 부분들은 중요하지가 않다.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에서 그런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몸에 일어난 오작동 해결책은 뭐다? 뇌를 속이는 거다. 다시 말해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모든 병의 통증은 어디를 다스릴 거냐? 허리, 어깨, 무릎, 팔, 심장, 간. 결과적으로 뭐예요? 결론은 머리다. 뇌의 자리를 치료점으로 잡으면 되겠다. 내가 암이다, 무슨 통증이다, 염자다 하더라도 거기에 해당되는 대응 자리를 1차적으로 생각하시겠지만 그래도 모르겠다면은 머리 자리, 뇌 자리를 치료하는 것만으로도 치료가 된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체파동원리는 근본 치료다라고 하지만은 그거는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 관점이다. 기존의 다른 치료법보다는 치료 방법에 있어서 더 많은 예를 들면 다른 치료법은 좀 표현이 그렇지만 소총으로만 쏜다면은 인체파동원리 치료법은 소총도 있고 대포도 있고 핵잠수함도 있고 뭐 미사일 이런 다양한 전투기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소총만 해가 전투병만 해서 보병 사단만 보내는 거랑 공병 그다음에 뭐 육해공군을 다 보내는 거랑은 잽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인체파동원리가 비교 우위에 있다는 거지 무조건 뭐 만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다. 굳이 다른 치료법을 폄훼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체파동원리는 인체의 오작동을 이용하기 때문에 어긋난 잘못된 즉 제2오작동이죠. 하지만 건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긋난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아픈 줄 모르고 있는 그런 환자로 하여금 통증으로 하여금 바로잡아서 정상적인 온상의 모습에 근접하게 만들어줘서 살아있는 동안은 좀 더 통증 없는 건강한 육체, 건강한 마음을 갖도록 하는 치료 원리가 이 인체파동 원리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치료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D편에 있어서 뭔가 독자들의 선택을 받아야 되니까 어떤 면에서는 자극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겠고 또 시선을 압도하거나 끌어들 수 있는 방법이 돼야 되니까 여러 가지 고심한 내용들 중에서도 치료편에서는 D페이지에 보면은 치료는 서서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즉각적이다. 제가 인체파동 원리를 배움으로 인해서 가장 자부심을 느끼고 또는 제가 쇼킹하게 이게 됐을 밖에 없었던 것이 뭔가 효과는 있다. 한의사로서 침이나 한약이나 효과는 있겠지만은 양방에 비해서 양약의 치료법에 비해서는 뭔가 이게 즉각적이지 못하다, 신속적이지 못하다. 뭐 한약 먹고 침 맞고는 낫기는 낫는데 금방은 안 낫는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콤플렉스였던 부분들인데 이 인체파동원리 치료 원리는 그것이 즉각적으로 그래서 실제 뭐 보시는 분들은 하시는 분들은 아니 침을 꽂으면서 어때요라고 묻냐. 뭐 최소한 침을 꽂고 나서 순차적으로 한 몇 초는 지나고 난 다음에 침을 효과를 물어야 되지 않느냐. 또 내지는 발에 꽂았던 침이 뇌까지 전달이 되려면 최소 1초는 지나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한테 침은 서서히 또는 혈관을 따라서 신경을 따라서 경락을 따라서 전이 되는 게 아니라 동시자발적인 현상이다. 에너지 장의 변화다. 라는 관점에서 치료는 서서히 일어나는 게 아니고 즉각적으로 일어난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인체파동원리에서는
물결이 퍼져나가 균형을 이룬 흔적. 그게 제2오작동이죠. 아프지만은 아픈 줄 모르는 상태, 건강한 줄 착각하는 상태.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환자 보호자로 오신 분들한테 어디가 안 좋네요 하면은 원장님 저는 아픈 데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 어머니나 열심히 고쳐주세요라고 하는 많은 보호자분들한테 당신은 안 아프다고 해서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도 잠재적인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처럼 나중에 중풍이 오고 나서 그때 고칠래요? 아니면은 지금부터 예방할래요? 라고 하는 거죠. 그걸 어떻게 건강한 줄 아는 줄 아느냐? 오작동, 균형을 이루는 흔적이 뭐예요? 점이나 흉터, 상처, 사마귀, 검버섯이니까, 또 피부에 주름이니까, 또는 최근에 생긴 상처, 또는 아침에 먹다가 입가에 묻은 김치 자국, 또는 옷에 묻은 국물 자국들이 여러분들의 오작동의 흔적이다. 양말의 버프레기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을 보고 물방울이 떨어진 곳, 즉 제1통증 자리 또는 통증의 원인이 되는 자리, 예를 들면 손목이 아프다. 단순히 손목만이 치료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손목을 주관하는 상위처, 그것이 어디라면은 목, 허리라든지 또는 목, 또 오른쪽이라고 한다면은 간에 해당되는 자리를 아픔을 진단해내고 결과적으로 손목을 치료한다는 것은 허리를 치료한다든지 또는 목을 치료한다든지 머리를 치료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치료해 나간다라는 거죠. 그다음 또 안쪽에 보면은 책갈피 안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남창규의 양력 프로필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내가 어찌 보면 이런 경력, 이거 화려한 경력들을 굳이 잘났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인체파동원리 인문학의과지 과정상에 있어서 어찌 보면은 인체파동원리 가치가 그냥 몇 살짜리 어린아이한테 눈에 가치가 들어오진 않겠죠. 그래서 세상에 많은 여러 가지 관련 분야를 섭렵한 이런 저에게 이 가치가 또 들어왔던 거고, 또 왜 제가 인체파동원리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는지, 또 이렇게 왜 책을 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돼 있고, 그 밑에 감수자로서 박종부 선생님을 언급함으로써 저와 인체파동원리의 매개체인 박종부 선생님에 대한 하나의 예우 차원에서 또 존경의 표시로 이 책의 감수자로 언급을 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요. 또 보면은 또 맨 뒤에도 보면은 인체파동원리 홈페이지, 그래서 앞에도 뒤에도 그래도 박종무 선생님에 대한 제 나름대로는 존경과 예우는 했다는 것을 이해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뭐 박종부 선생에 대한 또는 뭐 유료 교육에 대한 길라잡이처럼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머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판단이 되는 거지, 남창규가 뭐 배우란다고 해서 또 배우지 말라 한다고 해서 배우고 안 배우고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거는 여러분들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토요일 주말 편안한 휴식과 안식, 또 재충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